자, 3자를 위한 계약 계속해서 봅니다. 자, 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2억 7천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주기로 하는 3자 약관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 낙약자는 요 수익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돈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를 향해서 수익의 수익자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향수 여부를 갖다가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다 그랬습니다.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은 15일에 30일의 기간을 주라 그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는데 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수익자가 2억 7천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뭐 한 것을 본다고요? 수익 거절로 본다. 수익 거절. 확답하지 않으면 수익 거절로 본다. 자, 수익 거절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3자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2억 7천 받겠다라고 해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형성권에 해당이 됩니다. 형성권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2억 7천 받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돈 받을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자, 그런데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이제 수익자가 2억 7천 받을 권리가 이제 생겼네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낙약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안 주더라라고 하면 이 수익자가 요 계약에 대해서 이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갑과 을이 했기 때문에 3자인 병은 이 계약을 해제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해제, 취소 다 시키지 못해요. 대신에 해제, 취소를 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돈을 안 줬으니까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을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금 2억 7천을 다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금이 2억 7천이 다 지급됐는데 이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해제가 됐다. 계약 제차가 해제가 됐어요. 돈은 줬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상 회복 이 3자 병 보고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내가 준 2억 7천 이거 개헌해라. 개헌해. 토해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될까? 그 안 되는 이유는 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계약 해제권 없죠. 마찬가지로 토해낼 권리도 없어요. 토해낼 필요도 없어요.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시킬 수도 취소시키도 못하지만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될, 개헌해야 될 반환 의무도 있다 없다? 없어요. 반환은 누가 하느냐? 계약 당사자인 이 요약자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계약 당사자. 돈 받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 수익자는 원상회복이라든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낙약자는 수익자 보고 원상회복해라. 돈 내놔라. 개헌해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누구 보고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요약자 보고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수익자는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아주 잘 틀리는 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어떤 흠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대가 관계에 흠결이 있었어요. 대가 관계의 흠결인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에 어떤 흠결,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 강박이라든가 기타 무효 취소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대가 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해가지고 저기 낙약자 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결론 대항할 수 없답니다. 이 대항할 수 없다가 가리키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대금, 저 2억 7천에 해당되는 대금, 저 대금을 갖다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아주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이 대가 관계의 흠결, 하자를 들어서 낙약자는 매수인입니다. 낙약자, 요 매수인은 수익자에게 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2억 7천 줄 돈이 있는데 2억 7천 돈 주는 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란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없다니까 뭐예요? 돈 줘라.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기본 관계 기본 관계를 보상 관계라고 했는데요. 이 기본 관계, 보상 관계의 흠결, 하자, 이 흠결이나 하자로 인해서 흠결이나 하자니까 사기 강박이라든가 무효 취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흠결, 하자로 인해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대항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대항할 수 있다가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건 다 있다고요. 저쪽에서 나오는 건 다 없다예요. 자, 그래서 요 3자를 위한 계약 매년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좀 정리를 해서 보시고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6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자 1번부터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에 한하지 않는다. 한하지 않는다. 물권도 된다. 채권인 것에 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도 된다? 물권도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제3자의 권리는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돈 받겠다라고 하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권리 취득시키는 취지가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요 3번을 뭐라 부를까요? 그 3번을 요거 제3자 약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3번을 뭐라 한다고요? 제3자 약관. 그러니까 3자한테 뭐를 줄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이하게 명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3번만 다시 3자를 위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권리를 취득시키는 거. 그러니까 3자한테 뭐가 돌아갈 거냐, 3자한테 줄 거게 뭐냐라고는
취득시키고자 하는 취지, 취득시키는 취지가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3자 약관이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네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지위는 일종의 청구권이다. 여기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써놨어요? 형성권.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 받겠다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돈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형성권인데 교재를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이 소리에 내가 놀라가지고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이거는 형성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저기 맨 밑에 써놓긴 했는데 형성권이란 말은 써놓지는 않았네. 5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52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발생 요건이다.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다.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자,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리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바로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해서 형성권이란 말이 나왔는데 뭐 굳이 꼭 그 말을 안 써도 됩니다만 아직 공부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그 말을 안 써주면 잘 아직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냥 꼭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놨네요. 그냥 형성권이라고 딱 쓰세요. 자, 그래서 527페이지 맨 밑에다가 써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형성권이다 라고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당시에는 현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 갑과 을이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그 태아는 출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존해야 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돼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능력이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 생기려면 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체결할 당시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는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 안 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병존적 채무 인수를 위해서는 되는데 면책적 채무 인수를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병존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건데 자, 갑이 을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팔았고 거기서 이제 2억 7천이라는 돈이 나올 건데 2억 7천을 이제 낙약자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2억 7천 받을 돈 나한테 앞으로 달라고 하지 마라. 이제 돈은 오직 낙약자한테만 달라고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줄 돈 없다라고 하면서 을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 그래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을이 앞으로 돈 줄 거니까 을이 안 주더라도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이 싹 갑과 병 사이에 대가관계에서 자기가 싹 빠져나가는 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이건 된다고요?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2억 7천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을이 당신한테 줄 거다. 근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건 병존적 채무 인수예요. 이건 돼. 2억 7천을 을이 줄 건데 안 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병존적 채무 인수. 근데 을이 이제 앞으로 2억 7천을 줄 거니까 나는 앞으로 너한테 줄 돈 없다. 앞으로 나한테는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럼 자기가 싹 빠져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줄 거다라고 해서 면책적 채무 인수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하는 이러한 3자를 위한 계약은 안 된다. 다만
병존적 채무인수 낙약자가 줄 건 2억 7천을 주기로 했는데 왜 내가 부동산 지금 팔았으니까 근데 안 주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2억 7천 줄게. 이렇게 되면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3자 위한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게 판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529페이지를 하나 볼게요.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에 보니까 그 기출문제 뽀개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죠. 밑에 해답과 해설과 답을 가리고 보세요. 눈이 그냥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리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눈이 그냥 가버립니다. 자, 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1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5회라고 되어 있나요? 25회 기출문제인데 1번 을은 매수인이고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 을은 지금 낙약자죠? 을이 누구라고요? 낙약자는 갑의 병에 대한 여기 보세요. 갑의 병에 대한이라는 것은 대과관계죠.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서 항변 흠결하자입니다. 지금 낙약자 을입니다. 을은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잖아요. 없다는데 뭐라 나와서 거기? 있다. 틀렸네. 1번 바로 틀렸어요. 그렇구나 나왔어. 그런데 써먹을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구나. 여기 증거물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데 과연 써먹을 수 있을지. 증거물은 존재하나 착오가 넘치는데. 자, 그래서 을은 낙약자고 그 다음에 거기 갑의 병에 대한 갑은 요약자고 병은 낙약자 수익자니까 그러면 대가관계의 흠결 항변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대한 항변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죠. 없다. 그래서 낙약자가 을이 누구라고요? 을이 낙약자. 그래서 을이 낙약자. 을은 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리서는 그러네. 집에 가서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병은 수익자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낙약자고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이 대금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채무 불이행이니까 대금 지급하지 않았으면 채무 불이행이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병은 수익자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에 대한 대급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무슨 권이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4번 을이 상당한 기간, 을이라고 하는 것은 낙약자고 낙약자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자에게 수익의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거 수익자에게 수익의 향수 여부를 최고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한다? 수익 거절로 본다. 자, 그 다음에 5번 을은 낙약자고 을이 병에게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즉 낙약자는 병에게 수익자에게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수익자 보고 2억 7천 개헌해라, 토해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토해내라 한다 그랬어요? 매도인 갑이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수익자 병이 2억 7천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는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 본시험 난이도라서 안 쉽죠?
9시월쯤 가면 맞춰질 거예요. 눈 감고도 맞출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지금은 아직은 법이 머릿속에 내가 질문을 자꾸 해보면 아직 리갈 마인드가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사물을 보는 데에 대해서 법적 사고를 아직 못 하고 계세요. 내가 질문을 자꾸 해보는데 생겼나 안 생겼나 자꾸 질문을 했는데 아직 이 뇌에 법적 사고가 안 생겼어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몇 개월 더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곧 생기겠죠. 이제 한 바퀴 돌고 나고 기출문제도 풀고 하면 이제 물리가 이 뇌에 물리가 트이면서 보는 눈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나면은 이혼을 많이 해. 왜? 내가 아니거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뭘 몰랐어. 근데 공인중개사를 배우고 나면 이게 법리를 눈을 떠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나면 여자분들이 눈을 빡 떠버렸기 때문에 이 법리적 리갈 마인드를 떠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참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혼이 많아져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많아져요. 왜냐 안 참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안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 얘기하는데 이게 와이라로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엔 참았는데 지금 안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내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이면서 내 눈으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목격을 하게 돼요. 참면서 내가 그냥 그래도 웬만하면 참으시죠. 내가 이렇게 하면 못 참는데 이제는. 그래서 내가 애들 봐서 참으셔야지 뭐 이제 뭐 그랬더니 그거 필요 없대. 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학원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많이 본다니까. 내가 부산에서도 학원을 하고 저 양산에서도 하고 포항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을 떠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잘 이제 안 되더라고 그게. 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가겠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은 534, 535 이쪽과 관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이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줬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격을 하고 났더니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친정은 물론이요 시댁 친구 간에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러다가 따고 나면은 처음에 공부한다 그러면 네가 이랬는데 따고 나니까 존경의 눈빛은 이 친구가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다르고 친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리고 친정도 그리고 시댁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가지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많이 들어 이거.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몸에서 사리가 돋듯이 다 힘들어요. 우리 지금 그 학원에 계신 분들도 요즘 아프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왜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삭신이 쑤셔요. 그리고 뭐 잠을 3시간 잤네, 4시간 잤네, 이러면서 그냥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왔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합니다. 내가 너무 공부 많이 시켰나? 이러면서 좀 덜 시켜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막 달려라는 소리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좀 그럼 너무 막 재촉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달려서 힘들어.
조금 이제 살살 해라. 이제 공부도 좀 이제 좀 이제 좀 웬만큼 해라. 이제는 말리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법률행위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됐는지 두 달 됐는지 이게 지금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줬는데 이 계약을 갖다가 해제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해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형성권이 돼버립니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했다.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했죠? 해제 효력이 바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어요. 의사 표시가 딱 도달과 동시에 해제하겠다. 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한테 넘어간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소유권이 복귀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잘하네. 그렇게 진작부터 좀 해보지. 뭐 계속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렇게 매도인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복귀 유인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저 등기를 말소하고 왔나요? 안 말소하고 왔나요? 안 말소예요. 소유권만 들어오지 등기는 자동으로 안 돌아옵니다. 등기는 절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말소 절차를 밟아야 돌아오지 그냥은 안 돌아요. 뭐만 그냥 돌아온다고요? 소유권만 자동으로 돌아와요.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 물권의 복귀가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에 대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해제에 대한 효과로 첫 번째로서 소급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은 5월 1일자로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해제는 6월 10일 날 해제를 했다. 그러면 소급 무효라고 하면 언제자로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5월 1일자로. 소급이라고 했으니까 소급이란 말은 처음은 계약서를 쓴 날 5월 1일자로 올라가서 6월 10일 날 해제를 했지만 그 해제 요건은 소급이기 때문에 5월 1일자로 무효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받은 금전 이거 다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받은 등기 이거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데 만약에 금전이다. 받은 이익이 이 금전이면 이 금전에 뭘 붙여야 되냐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붙여야 된다. 그런데 이 이자를 붙이는 것이 성격이 이자를 붙였는데 이 이자의 성격이 뭐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요 이자를 붙였는데 이자의 성격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서 이자를 붙였지 손해배상으로서 이자를 붙인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전에 이자를 붙인 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냈는데 틀렸습니다. 판례가 금전에 이자를 붙인 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금전에 이자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계약이 지금 저 법률행위 계약이 해제됐다라고 돼 있는데 뭐 했다고 돼 있다고요? 해제. 만약에 저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라 취소, 무효 취소가 됐다. 무효 취소가 됐다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민법 총칙에 다 써줬어. 그래서 1번은 똑같아.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소급 무효되는 거 똑같아. 근데 2번 자리가 달라. 무효 취소가 됐을 때. 2번 자리가 뭐다? 이게 되게 잘 까먹거든요. 까먹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뼈대를 자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트 같은 거를 갖다가 자주 노트가 지금 판서해 놓은 것만 가져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판서 내용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짬짬이 봐야 돼요. 그러면 요 자리가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무효 취소. 무효 취소가 돼 버리면 소급 무효 똑같아요. 그다음에 2번 자리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원상 회복.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과 원상 회복의 차이는 뭔가? 부당이득 반환은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선의는 부당이득 반환, 무효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는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근데 원상회복은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선악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선악 불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의 악이 따지지 말고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금전이면 이자를 붙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선악 불문하고 반환 범위가 동일하다. 맞아요? 맞다니까. 여기 선악 불문하니까 반환 범위가 동일하다니까. 그런데 이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가 됐다면 무효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그럼 이건 반환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니까 무효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간다. 부당이득 반환이었을 때 선의는 뭐만 물어주라고요? 현존이익. 악의는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그러나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를 뭐 한다고요? 불문 따지 말라. 똑같다. 그래서 선의 악의를 따질 필요 없이 반환 범위가 동일하다. 원상회복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거를 깨우치는데 보통 1년 걸려요. 1년 아니면 2년까지 걸립니다. 내가 미리 해주면서 자꾸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거야. 못 알아들어도 계속 깨우는 거야. 언젠가는 깨워질 테니까. 얼마 만에 깰지는 몰라 나도. 자꾸 깨는 거야. 언젠가는 깨질 테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무효 취소의 요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다시 무효 취소가 요 자리가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계약 해제는 요 자리가 뭐라고요? 원상회복. 자, 이 정도만 눈 떠도 굉장히 많이 뜬 거예요.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가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51조에 민법 551조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민법 551조가 지금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 그대로 지금 옮겨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법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조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해제 사유를 가지고 손해배상 다시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해제 사유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못 맞히는 사람이 나와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 법조문을 그대로 지금 옮겨왔어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해석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볼 건데요. 자, 요 해제는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 두 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해제를 하는데 해제는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 두 개로 나눠서 본다. 그 중에서 약정 해제는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약정 해제는 특약. 특약이니까 수백 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면 해제한다. 이러이러면 해제한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해제는 고맙게도 하나예요. 채무 불이행. 너무나 고마워. 자, 기출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정 해제를 특약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약정 해제를 특약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 나왔습니다. 약정 해제를 특약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생겼어. 리갈 마인드가.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거든. 그러니까 약정 해제 사유는 발생 안 했는데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거 약정 해제 사유는 발생을 안 했어. 약정 해제를 특약을 해놨는데 이 사유는 발생을 안 했는데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어. 그럼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정 해제를 특약해놨는데 이 사유는 발생을 안 했고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 그러면 약정 해제는 냅두고 다시 뭘로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요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복귀가 돼서 매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현재 남아있죠? 자, 계약을 해지하니까 매수인에 있던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돌아가서 소유권이 복귀가 됐으니까 등기는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가 죽었어? 왜 또? 살살은 늘 얘기해. 자, 그래서 계약을 해제가 됐고 매수인한테 등기는 남아 있고 그러면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 왜냐하면 여기 봅니다. 해제 효과로서 지금 뭐가 됐어요? 소급 무효. 무효가 됐으니까 지금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버렸다고요? 무효의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 있고 무효 등기란 말은 안 지켰어요. 당연합니다. 등기부에는 무효다 유효다 이런 말을 안 찍어 놓으니까 등기부를 띄니까 등기부에 지금 누구 명의로 남아 있어요? 을. 등기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소 등기할 때까지는 안 돌아가니까 등기부에 현재 이 계약이 지금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현재 누구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을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을이 지 앞으로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기화로 해서 이걸 갖다가 매매로
팔아버렸네. 그래서 제3자 병에게 팔고 병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등기를 넘겨줘 버렸네. 이거를 그래서 남아있는 등기 무효의 등기인데 등기부에 무효 안 나와 있으니까 메밀원인으로 해서 선의의 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그대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률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약의 해제는 뭘 못한다고요?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 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의의 3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복귀가 된 매도인, 소유권이 돌아온 매도인, 이 소유권 돌아온 매도인은 등기가 지금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해. 있다 없다? 없다.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3자는 누구만 말한다고요? 선의. 그러니까 선의의 3자를 이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가 가리키는 말은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등기 말소 안 된다. 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서 3자의 선의는 모른다라는 뜻인데 뭘 3자가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계약이 해제가 돼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서 을이 갖고 있는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왔다. 그래서 저 계약이 해제가 돼서 저게 무효가 됐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왔다. 모르고 사오는 걸 뭐라 한다고요? 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와서 계속적으로 해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보죠.